젠틀맨 H. 자, 역대 이런 추락은 없었다. 뭘 말하는지 대충 짐작이 갈 겁니다. 윤석열 지지율이 지금 취임 2달이죠. 6주 만에 21%가 떨어졌습니다. 53%에서 32%로 떨어졌어요. 6월 첫째 주 53, 6월 둘째 주 53, 6월 셋째 주 49, 6월 넷째 주 47, 6월 다섯째 주 43, 7월 첫째 주 37, 그리고 7월 둘째 주 32. 그러니까 갤럽 조사의 지지율로 금요일 32%를 기록했는데 53에서 32로 내려오는데 6주만 걸렸다. 즉, 한 달 반 걸렸다라는 겁니다. 거의 이것은 집권 초의 초기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검찰 출신의 대통령이 급격하게 추락하고 있다. 또 세계 곳곳에서도 지금 이런 보도가 나가고 있어요. 자신으로도 국정 운영에 크게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또 무엇보다도 좌파 세력들이 윤의 힘이 빠짐에 따라서 기지개를 펴고 이제 개헌으로 갈 것인지 끌어내릴 것인지를 고민하는, 좀 자기들도 왜 이렇게 빨리 떨어지지? 우리는 뭐 올해 늦가을쯤이나 이제 슬슬 몸을 풀어볼라 했는데 이거 뭐 벌써 초여름에 떨어지네? 지금 이렇게 돼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원인으로는 뭐 인사 문제다, 자진 문제다, 경험, 무능, 김건희, 뭐 이런 이야기 업적 뭐 말하고 있지만 저는 다 헛소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언제 무슨 뭐 문재인의 뭐 인사나 문재인의 자질이나 문재인의 업적이나 뭐 김정숙이나 뭐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왜 이 사람에 한해서는 이런 식으로 추락하느냐? 김건희 문제다 하는데 그것도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지만은 잘 하는데 김건희 때문에 지지율이 폭락하지는 않습니다. 핵심적으로 잘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김건희가 거기에 이제 양념을 타는 역할을 충분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사람이 우리가 흔히 좋아 보이면 화장실 가는 모습도 아름답습니다. 사람이 미우면요, 밥 먹는 것도 주워 패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럼 윤은 어쩌다가 이렇게 국민 밉상이 되어가고 있을까요? 근데 오늘 아침에 희한한 여론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 다시 대선 투표를 하게 된다면 이재명과 윤석열 중에 누구를 뽑겠냐. 이 발상 자체가 지극히 불순하죠. 이재명이 뭐 좀 약섰나 싶을 정도로 불순한 조사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50, 윤석열이 35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대선을 한다면 윤석열이 그냥 대참패를 한다. 뭐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왜 사람들은 이재명에게는 관대하고 윤석열에게는 이토록 쌀쌀맞게 구는가? 그 원인이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씩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젠틀맨 H가 볼 때는 윤석열 지지율 하락의 핵심은요, 그의 기득권 지향 행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들이 그가 기득권 지향이라는 말을 못 쓰지요. 그리고 언론들의 그런 이 분석 틀에 기득권과 반기득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흔히 기득권, 반기득권을 이야기할 때는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가 아니라 가진 자의 삶을 지속적으로 온전시키려고 노력하는 세력을 기득권이라고 이야기하고, 가진 자가 마음대로 하는 세상을 반대하면서 그들의 그런 행위를 저지시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반기득권이죠. 이재명한테 박수를 치는 서민이 가진 게 없다고 반기득권입니까? 아니지요. 그들은 기득권의 떨거지들이다.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득권과 반기득권의 핵심은 재산을 놓고 맞냐 정냐를 놓고 기득권과 반기득권을 나누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지위를 더 누리기 위해서
그들의 편을 들면서 그 세상을 온전시키려고 하는 세력, 또 그것을 저지하고 뒤집으려는 세력, 즉 둘 다 자신의 위치에서 반대 세력을 향해서 각성하고 싸우는 자를 기득권과 반기득권이라고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가지고 있지만 세상이 이래서는 안 된다. 가진 자들이 양보하고 세금도 잘 내고 그리고 너무 더 가지려고 노력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사람은 기득권이 아니라 오히려 반기득권에 속하겠죠. 그래서 기득권과 반기득권의 차이를 재산 유무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사고 유무가 결정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참으로 희한한 게 있습니다. 윤석열에게는 사람들이 기득권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재명에게는 반기득권이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참으로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럼 윤석열은 왜 사람들이 기득권이라고 생각할까요? 그것은 윤석열의 말 때문에 자기가 기득권임을 스스로 확인시켰어요. 역대 대한민국의 대통령 중에 자기가 말로써 기득권이라는 걸 저토록 확인시킨 사람은 윤석열 하나밖에 없을 겁니다. 그야말로 재벌들과 같이 살아온 MB도 또 최순실에 의해서 휘둘리던 박근혜도 어쨌든 대통령으로서 공식적인 이야기를 할 때는 상생을 이야기하고 더 나아가서 국민 행복을 이야기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으로 위치해서 발언을 할 때 노골적으로 기득권 이야기를 한 첫 사람이 저는 윤석열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실제 그 사람의 살아가는 모습, 즉 그 사람이 기득권 지향인가 아닌가는 자신한테 성남시, 경기도에 권한이 다 주어져 있을 때 그걸 가지고 어떻게 처리하는가. 경기도와 성남시에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싸게 집을 제공하는 모습으로 그가 시정이나 도정을 했다면 그는 반기득권이죠. 근데 그러지 않고 화천대유, 천하동인 그런 희한한 이름을 붙이고 백현동을 4단계나 용도 변경해서 수천억을 벌어먹게 해주고 대장동에서는 1조가 넘게 벌어먹게 해주고 이런 짓을 했다면 그는 기득권이죠. 그가 그런 행동을 할 때는 반드시 드러나진 않았지만 반대 극부가 확실히 있을 거다라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대충 다 추정하는 바입니다. 그는 대장동이나 백현동만 그런 게 아니라 정자동 위례에서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재명은 겉으로는 반기득권을 외치고 노동자, 농민, 소외받은 사람 이런 사람을 위한 세상이 돼야 된다. 어릴 때 초등학교 마치고 공장에 다녔다. 이런 소리들을 하면서요. 실제로는 자신의 삶은 철저히 기득권 지향인 이중적이고 위선적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가 자기 부인에게 법인카드를 통해 가지고 비서들에게 밥을 쏘게 하고 그걸 쏘기 위해서 또 취소시키고 다음날 재결제하고 또 그 부인이 하고 다니는 행각 그리고 그 아들의 삶의 행태 이런 것들을 보면 완전 기득권이고 또 쌍방울이니 또 조폭이니 이렇게 어울려 다니는 걸 봐도 이 반기득권이 절대 아니죠. 기득권이죠. 그런데 이재명은 입으로는 반기득권을 외치고 가난한 사람, 소외받은 사람, 그런 사람을 위한 자신이 대리인이다. 특히 자신은 그런 과정을 극복해서 이까지 올라왔다. 이러면서 선동을 합니다. 그래서 좌파 포퓰리스트처럼 행동하고 뒤로는요. 다 챙길 것, 할 것 다 하죠. 자, 그런데 윤석열은 지금 윤석열이 기득권하고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증거가 없지요, 아직. 그런데 그러기 전에 이미 자기 입으로 규제 완화, 신자유주의, 그리고 선택할 자유라는 밀턴 프리드먼식의 자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부동산 개발, 규제 완화 지원, 그리고 법인세, 상속세, 종부세 인하. 그래서 윤석열은 없는 사람의 집 걱정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걱정한 것이 종부세 걱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최근에 완전 기가 찬 이야기를 했죠. 기업 정부다. 그래서 기업인이 공무원에게 뭘 말을 했을 때 잘 안 되면 나한테 직접 전화해라. 그러다가 이제 급기야
공정거래위원회는 친기업적이어야 된다라는 황당한 소리까지 하게 이르렀습니다. 여기에 윤석열 몰락에 근본적 키가 있는 거죠. 이재명은 입으로 반기득권을 외치고 뒤로는 기득권적 생활을 한 걸로 보입니다만 윤석열은 입부터 기득권을 외친 한국 최초의 정치인이었다. 그러니 사람들은 뒤로는 어떻게 할지 안 봐도 뻔하다라고 이미 결론을 내리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 정치는 대중의 표를 먹고 사는 직업입니다. 아무리요, 검사로서 기득권과 어울리고 살아왔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됐으면 다수의 국민을 향해서 말을 조심하고 행동 거지를 조심하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근데 대통령이 되었다. 나 당신들한테 다시는 표 달라 할 일 없다. 나 다시 선거할 일 없다. 이제 내 마음대로 하겠다. 자, 자기 마음대로 하지요. 청와대 자리도 자기 마음대로 했고 지금 장관도 완전 자기 마음대로 하지요. 그런 것도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 마음대로 다 하더라도 말은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은 다수 국민의 심정을 이해하고 그들의 마음속의 엉어리를 녹이는 쪽으로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눈에 보이는 게 없어졌습니다. 말부터 완전히 기득권 지향으로 하죠. 그러니까 대중들은 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 참 해도 너무하네. 저렇게 노골적으로 저럴 수 있는가에 대한 분노를 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윤이 자영업자 부채를 탕감해주던 청년 연끌 부채를 탕감해주던 이런 거하고 관계없이 아무리 기순 어부 북송 사건을 부각시키고 또 더 나아가서 서해 공무원 월북 조작 사건을 부각시키더라도 윤은 국민의 떠난 마음을 붙들지 못할 겁니다. 기회가 있을 때 그의 기득권 행보에 대해서 철저히 반성하고요. 국민에게 방향 전환을 하겠다고 용서를 구해야죠. 그런데 8.15 때 회장님들 석방해주고 기득권 정치인, 전직 대통령, 전직 경남지사 사면해주겠다고 합니다. 윤은 추락하는 데는 지하실이 칸도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추락은 추락도 아닐 것입니다. 젠틀맨 H